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프랑스 현대 철학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볼 인물은 엠마뉘엘 레비나스입니다. 엠마뉘엘 레비나스는 유대인 출신인데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들라 한다면 당시 있었던 홀로코스트일 것입니다. 히틀러를 주축으로 한 반유대 정책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희생시킨 것이죠. 단지 태생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개별자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고통을 엠마니엘 레비나스는 익명성, 중성적, 무차별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반영하듯 엠마니엘 레비나스는 유대인이라는 존재 자체로의 고통이 크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원하는 것은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존재로부터 오는 고통을 쉽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레비나스는 존재 물음에 대하여 철학을 전개해 나갑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존재의 물음이란 개별성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것이고, 동시에 타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를 초탈하여 결국 타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레비나스의 욕구를 초탈의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비나스가 초탈의 욕구를 주장했다면 초월의 욕구를 언급한 철학자가 있지요. 바로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 역시 존재자는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비록 이런 점에서는 같지만 차이점이라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고통이란 자유 제한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학을 가고 싶으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에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지만 돈이 없기에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하이데거는 존재자가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존재의 고통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약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자는 의미로 초월의 욕구를 말한 것이죠. 하지만 레비나스에겐 초월이 아닌 초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자유가 무한대로 주어질지라도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바뀔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 오는 고통을 줄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존재란 역사적 운동과 매우 밀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존재의 고통은 전체주의라는 역사적 운동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재의 고통에서 존재자인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전체주의의 폭력으로 인한 개별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레비나스와 달리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의 분리가 아닌 수긍을 말합니다. 개별자들은 전체주의의 일원으로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이데거는 수긍을, 레비나스는 분리를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비나스가 방안으로 내놓은 존재와 존재자와의 분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존재 정복 사업에 있습니다.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객을 뒤엎은 존재자가 존재를 정복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존재 정복 사업을 향유라고 합니다. 동시에 향유를 위한 장소의 중요성도 말하는데요. 장소라 함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이 구분된 집이라는 장소를 통해 존재 정복을 위한 공약처로 본 것입니다. 공약처인 집에서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것이죠. 즉, 한 발짝 떨어져 대상을 관조하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주권적 위치에서 대상을 객체화시켜
조종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향유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시작한 존재 정복 사업이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이성의 빛으로 대상을 객체화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기 중심화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존재자는 존재의 고통을 잊고자 도피의 방식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여 돈을 많이 모으겠죠. 하지만 이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갈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정복 사업이 타자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 것이죠. 에고이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타인이 생긴다면 적대시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존재 정복 사업이 타인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므로 다툼이 생긴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제 필요한 것은 존재 정복이 갖는 자기 중심적에서 타자 중심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레비너스는 해결 방안으로 죽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끽할 때면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죽음 앞에서는 내면 깊은 곳에서 윤리적인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모성애와 같은 사랑이 싹트게 되면서 단단했던 자기 자신이 해체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을 되돌아 볼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역시 인간이란 죽음 앞에서는 겸비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을 레비나스는 메시아적 자아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는 메시아적 자아가 있지만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죠. 하지만 레비나스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책임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통한 형평성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무한한 사랑을 줄 때면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즉, 또 다른 누군가는 소외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한한 사랑이 모성애라면 이성을 통한 형평성은 부성애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존재를 초탈하기 위하여 존재 정복인 향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향유만으로 불완전한 것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향유는 결과적으로 폭력과 억압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련을 통한 메시아적 자아를 발견함으로 존재 정복의 끝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철학은 그대로 국가관에 반영됩니다. 홉스는 국가를 설명하면서 상호 간의 계약을 말하지만 레비나스가 말하는 국가란 모성애와 부성애로 조합된 정의로운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즉, 형평성을 지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인 엠마뉴엘 레비나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